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는데 보통 지도부가 찾는 곳이 그 당의 공식 이제 공략 지역이 될 텐데 오늘 일단 어느 지역을 찾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제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었던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부산, 경남, 울산에서 네. 이 광역단체장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 관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최소한 한 석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 지역 구도의 벽을 나름대로 허물면서 이 전국 정당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첫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상당히 공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6곳의 광역단체 사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과 함께 플러스 최소한 수도권에서 한 석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수도권에서의 이 초반의 기세를 선점하는 것이 전체 판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상당히 비중을 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영호남으로 지금 이 공동대표가 나눠서 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됐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 국민의당의 대표격인 박주선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승민 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쪽에 네. 치우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당은 아무래도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네. 호남에서의 의미 있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호남이 치중하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강주와 창원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강주, 창원은 상당히 진보적 가치가 상당히 조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을 이 첫 주말 공세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 관심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여야가 과연 몇 곳을 차지할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최소 9곳을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곳에서는 6곳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좀 상당히 희망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의 판세를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가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단체장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6곳 이상 얻지 못하면 내가 당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영남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영남권도 지금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의 동진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져 있고, 특히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과 원래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특히 이게 지방선거 구도라는 게 이제 야권 분열 구도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대형 이슈인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12일로 확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확정 발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실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주제들이 크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상당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야당이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6곳을 승리 목표로 잡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이제
이제 봤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지금 결과가 논의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지금 갈려 있는 한판의 승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6곳 네. 지금 넘어서 9곳이 지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 여론조사는 지금 사실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이 한 2곳 정도밖에 안 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이 초반에 이 기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너무 조금 패배의 분위기로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일종의 가짜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연구소의 ARS의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9곳이 이긴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관계 전문가들이 이 공통적인 지배적인 관측은 사실 지금 6곳보다도 그 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지금 자유한국 대표가 이렇게 이 상당히 9곳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보다는 9곳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목표에 이 지금 그 이 타겟을 맞추다 보니까 이 당의 이 지금 현실과 약간 유리된 네. 그러한 그 선거 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금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짚어볼 텐데요. 박원순 후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지난 재선까지 같은 경우는 거의 선거 운동을 혼자 사실 했습니다. 거의 뭐 배낭을 메고 네. 뚜벅이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는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어요. 아마 이번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일단 구성을 했고 네. 특히 이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여유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 지금 지방선 이 재보궐 선거 또 지원 유세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뭐 일단 박원순 시장이 월등히 앞서는 것 같고 사실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큰 쟁점이 지금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유리한 국면은 야당이 분열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등등 두 후보가 지금 어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사실은 선거판이란 게 결국 적진이 분열하면은 뭐 이쪽에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방어적인 그리고 일단 좀 그냥 얼굴 알리기 뭐 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 지금 김문수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간간히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큰 동력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선거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8일, 9일이 일단 사전투표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일주일, 다음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 아마 다음 일주일 국면에 뭔가 단일화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같이 그냥 따로따로 가는 그런 현상으로 일단 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본다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1위로 달리고 있는 박원순 후보를 지금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2, 3등 후보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의 카드, 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지금 단일화 카드라고 한다면 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을 합쳐서 이 지금 이제 1등을 따라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네. 지금 단일화가 사실 힘들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정치적 명분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안철수 대표는 사실 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네. 김문수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 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전통적인 그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이 상당히 지금 신 시국을 바라보는 이 극과 극이 다른데 네. 이 두 사람이 손을 합친다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인 그런 그 연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지금 단일화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미래당과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그럼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선거 후에 이 예상되는 보수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의 주도권 싸움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어느 쪽으로 하는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는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5월 29일 날 벌써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8일 날 다가오는 8일, 9일이 사전선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지금 한 번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지금
8일 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죠. 네. 자, 경기지사도 짚어보도록 하죠. 경기지사는 네거티브 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3명의 후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상식적인 폭언이 있고 이런 분이 이제 그 1,300만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 굉장한 갈등과 분노와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전 걱정이 돼요. 후보와 만났고 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미투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네. 자, 이거 네거티브의 내용 자체는 저희가 뭐 짚진 않겠습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게 이 네거티브 선거전인데 네.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또 후보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보면 사실 가족의 문제라든지 병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고 그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어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사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가지 현재 문제 이제 뭐 그 전화 통화 문제, 그다음에 네. 여배우와의 문제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솔직히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 같은 그 선거 국면에서 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안 자체는 사실은 뭐 지난 선거에서도 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파괴력 자체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고 또 네. 이것 자체가 이제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어떤 판단하기에는 좀 상당히 섣부른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어떤 그 구도 자체가 일단은 좀 야당 분열 이것도 똑같습니다만은 야당 분열 속의 구조 속에서 일단 제기되는 문제다 보니까 실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판 전체를 좀 현재 뒤집을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경기지사 선거도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네거티브로 해서 실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회창 후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정말 치명적일 만큼의 어떤 그런 사안 자체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이 되면은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을 잠깐 받는 거는 있겠습니다만은 공방을 시작한 쪽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먼저 하는 측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을 때는 네거티브를 안 하잖아요. 네. 네거티브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측면이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 네거티브 공세 자체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 그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과 과정에서도 불거졌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거졌지만 그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인물로 올라서는데 아주 그 네거티브 효과가 자신의 인지를 높이는데 사실 어떻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난번 이 민주당 내의 그 경기지사 이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 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도덕적인 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능력이 검증되었고 그리고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많은 지금 그 지지율 차이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근소한 차이라면 몰라도 상황을 뒤집기에는 판을 흔들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유세하던 중에 한 여성에 밀리는 듯 하면서 넘어졌는데요.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뼈 등을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글쎄요, 여성의 폭행 테러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후보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렇게 쓰러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뭐 지금 권영진 후보가 일단 뭐 꼬리뼈 쪽을 좀 다쳐서 한 전치 3주 정도의 일단 상해를 입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제 그동안 사실 권영진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이제 유세장에 와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했던 접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 회원이 뭐 의도적으로 권영진 후보를 밀려고 뭐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밀려지면 이게 사람이 이제 방비가 안 돼 있으면 저렇게 이제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헐리우드 액션이나 이런 상황은 전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이 어떤 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무너졌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이 뒤로 넘어져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꼬리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다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일단 선거 테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권영진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선거 테러는 아니다라고 지금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쪽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 네.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이것에 대한 좀 현장 속에서 분위기가 좀 고조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선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권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 운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선거 운동 기껏해야 지금 뭐 10며칠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냥 일단 병상에 서서 선거 운동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장 선거 자체가 일단 현재로서는 뭐 현직 시장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큰 어떤 판세 입장은 없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좀 오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캠프에서는 선거 테러라는 표현을 썼었고 여기에 대해서 권 후보는 이 표현이 너무 과했다라고 이제 정정도 했고요. 네.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사실 뭐 그 권영진 후보가 어제 내놓은 그 입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테러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영진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당시 사건에서 격앙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네. 그러나 이게 감정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권영진 후보가 사실 어저께 나름대로 이러한 사안, 그러니까 자신들이 맨 처음 표현했던 그러한 테러라는 표현에서 물러서는 이러한 자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아마 박수를 받을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바로 이런 문제,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아마 뭐 권영진 후보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뭐 상당히 이 대구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 시선 자체가 그렇게 좀 이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권영진 후보에 대한 이 동정 여론도 좀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심의 이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여겨진 지역이라고 하면 경북 지역인데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글쎄 말입니다. 이번 선거 전이 참 특이한 게 일단 이제 경북 뭐 대구 이쪽 하면 사실은 이제 보수 야당의 굉장히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이 지역 자체에서 압도적인 또 지지표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뭐 후보들이 사진 찍는 이걸 하려고 이제 굉장히 또 애를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쪽에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 7지역이 사실은 무소속과 여당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걸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돼 봐야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 이 정도의 반응이 있다는 것도 예전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 분위기가 꽤 높았는데 네. 사실은 여당 후보가 지지 후보 이쪽 지역에서 앞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고 또 아마 이번에 공천에서 보면 일단 이제 지금 현직 시장이라든지 유력 후보들이 공천이 못 받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국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문제는 이 이제 기초단체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광역단체장으로 현상과 함께 맞물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위험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 선거를 보면 7개의 표를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어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경북 지역의 흔들림이 실제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도 혹여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경북에서의 이런 변화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좀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보수가 이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그 표가 상당히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선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그래도 그 대구 경북에서는 1위를 차지는 하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런 무소속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그 대구 경북의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이 사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만큼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이번에 사실 뭐 기초단체 공천이라든지 기초의회 공천, 그리고 나 강력의회 공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지역 민심과는 달리 이제 무조건 여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는 그러한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좀 자신의 찬 공천, 좀 오만한 공천 때문에 이 공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그 유권자층들이 사실 이렇게 틈새가 갈라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구도 자체가 여기도 여지없이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개가 겹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경북 지역에서 뭐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도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홍 대표가 유세 지역에 나타나면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참 이게 희한한 현상인데요. 뭐 참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데리고 가려고 뭐 후보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부산 그리고 울산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사실은 당 대표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당 대표가 오게 되면 일단 중앙에 있는 기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중앙에서 좀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또 이게 이제 전파를 하면 후보한테 유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가 내려오면 후보들은 당연히 다 몰려가서 선거운동을 크게 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으는데 이번 선거에 보면 일단 홍준표 대표가 오면 지금 다른 그 광역 후보들은 다른 곳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노출될 경우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후보들이 그 선거판은 제일 잘 알 테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 대표도 상당히 좀 섭섭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차기 당권을 향한 벌써 싸움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왜냐 홍 대표가 이제 지난번 본인이 약속했던 6석 이상 얻지 못할 경우 이제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다음에 포스트 홍준표를 겨냥한 이런 어떤 그 후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번 선거판이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선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당권을 위한 당내 싸움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우택 의원이요, 당 지도부는 백의종 군의 자세로 헌신할 것으로 호소한다라고 하자 홍준표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박성효 후보죠. 박성효 후보는 홍 대표님이 탑승한 기차는 어디를 향한 누구를 위한 기차인가? 지금이라도 백의를 입어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글쎄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당대표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9개의 강력단체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당내에서조차도 지금 상당히 반발을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적전 분열의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의 이 해법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당장 지금 그 선거위의 당권 경쟁처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런 프레임이 당 지도부가 지금 그렇게 딱 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실 홍준표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나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놓고 싶어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한마디만 하면 저 친구도 내 그 대표직을 노리는 속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 정치적 셈법으로 폄하해버리니까 네.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도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시간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놓을수 못하는 데는 결국 그 홍준표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그 이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연탄가스,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주면서까지 딱 그렇게 차단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좋다. 그럼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깨는 식으로 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뒷짐을 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당 안팎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재보선 한 곳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곳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곳 바로 서울 송파을인데 자, 글쎄요. 최재성, 배현진, 박종진 후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서 이제 두 군데 노원병과 송파을 두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송파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강남권이면서도 이제 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보수적인 여론을 좀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보수 후보들이 이제 이겨왔는데 지난번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이제 여기 당선되므로 처음에 이제 진보 후보가 됐지만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당이 그때 당시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부지리한 측면도 있는데 네.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강남권의 보수 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깝고 또 학생 운동권 출신이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홍준표 키즈라고 하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일단 출마시켰고 또 바른미래당은 이제 박종진 전 앵커를 출마시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명도가 야당은 꽤 높은 분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고질적인 이제 야권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박종진 후보가 또 이제 배현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좀 야당 후보들이 좀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문제가 뭐 나중에 변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 문제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상당히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와 좀 연동되어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종진 후보가 배현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가 만류를 하면서 이제 취소를 한 상태인데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박종진 후보의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내용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지금 박종진 후보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를 이 그 전략 공천해야 되겠다고 했던 안철수 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 뭘 하자는 거냐는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지금 완주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진작에 그럼 손학규 전 대표로 가면 전략 공천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유승민계가 소위 말해 이 박종진 후보가 유승민 후보 쪽에서 밀었다고 했을 때 유승민계가 소위 말해서 이 안철수 후보의 선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박종진 후보가 혼자서 이렇게 단일화를 밀고 가기에는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박종진 후보가 만에 하나 이 지금 만약에 이 배현진 후보와 손을 잡게 이렇게 단일화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보수의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지금 공천을 해놨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상당히 보수고 언젠가는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정당이구라는 것을 미리 서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철수계, 과거 국민당계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시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는데 남은 기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할 수 있을지 말지도 이제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하는 쪽으로 그렇죠. 결론이 나는 것 네. 같고요.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그게 뭐 최대 지금 사실은 이벤트지 않습니까? 일단 네.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있고 지금 아마 이제 그 추측하기로는 아마 13일 날 정도에 남북미 또 이제 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이슈가 일단 상당히 이제 묻힐 수가 있고요. 이번 아마 주말에 있는 이제 다음 주말에 있는 이제 사전 투표 네.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젊은 층들이 투표에 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선거 이슈가 솔직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항상 지방선거는 50%대 중반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왔거든요. 만약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정만 유지한다면 아마 이제 예상한 대로 어떤 선거 분위기 갈 테고. 네.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노년층이나 이런 데 투표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경우는 뭐 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큰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변수는 네. 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 선거에는 관심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과거 지금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50% 초반 중반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사실 보수 정당들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죠. 왜냐하면 조직세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보수 정당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샤이 보수, 숨어 있는 보수들이 그럼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약 남북 관계가 급진전할 경우에는 이 선거 끝났을까 완전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라는 스스로의 그 자포자기 심정이 발동하기 때문에 네. 샤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놓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또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